MBN이 오랜만에 자체 제작한 남자 트로트 오디션 무명전설은 방송 전부터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많은 무명 가수들이 인생을 걸고 무대에 올랐고 약 3개월 동안 이어진 치열한 경쟁 끝에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현호, 이창민, 이룬회가 최종 톱7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알릴 기회가 부족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는 주인공으로 변하는 과정은 분명 감동적이었습니다. 무명이라는 긴 터널을 견딘 참가자들이 마침내 조명을 받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겼고 MBN 역시 오랜만에 남자 트로트 오디션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디션이 끝났다고 해서 열기가 그대로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방송사는 어렵게 만들어낸 톱7의 인기를 최대한 빠르게 이어가야 했고 팬들 역시 자신이 응원했던 가수들을 다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프로그램이 바로 무명전설의 스피노프 예능 전설의 사내였습니다. 톱7이 모두 출연하고 노래와 예능, 팀 대결이 결합된 프로그램이라는 소식만으로도 팬들의 기대감은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과연 오디션 무대에서 긴장된 표정만 보여줬던 가수들이 예능에선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본 방송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관계성과 케미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른 트로트 오디션 스피노프와는 무엇이 다를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5일 전설의 사내의 첫 방송이 공개됐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일부 팬들은 무명전설의 감동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고 또 다른 시청자들은 이미 수없이 반복된 트로트 스피노프의 익숙한 공식을 또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첫 방송 성적은 2부 기준 4.098%, 반올림하면 4.1%를 기록했습니다. 1부는 3.314%, 3부는 2.997%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최근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3%에서 4%대 시청률을 기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설의 사내 역시 무난하게 출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무난하다는 표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4.1%는 분명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성공이라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숫자이기도 합니다. 첫 방송에는 언제나 호기심 시청층이 붙습니다. 오디션이 끝난 직후라 톱7에 대한 관심이 살아있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는 시청자들도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장민호와 양세형이 MC로 등장해 오프닝부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조정민, 김다연, 요요미, 한봄 등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여신 판정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첫 회에 동원할 수 있는 화제 요소를 상당 부분 꺼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나온 최고 시청률 4.1%를 과연 어디까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첫 방송에서 4.1%를 기록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출발점인지 아니면 벌써 최고점인지입니다. 만약 2회와 3회에서 시청률이 조금씩 상승한다면 첫 방송의 4.1%는 성공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차가 거듭될수록 3%대 중반, 3%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끝내 2%대까지 떨어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첫 방송의 4.1%는 희망의 숫자가 아니라 다시는 넘지 못한 최고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시청률은 더욱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부가 3.58%, 1부가 2.926%, 3부가 2.587%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청률보다 낮았고 일부 구간은 이미 2%대였습니다. 물론 하나의 수치만으로 프로그램의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가에서 수도권 시청률은 화제성과 광고 가치, 젊은 시청층의 유입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전국에서는 4%대를 기록했지만 수도권에서 2%대 구간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제작진이 결코 가볍게 넘길 장면이 아닙니다. 첫 방송 내용 자체도 분명 즐길거리는 있었습니다. 톱7은 YB팀과 OB팀으로 나뉘어 노래 대결을 펼쳤습니다.
성리, 하루, 황윤성, 정현호가 한 팀을 이루고 장한별, 이창민, 이룬회가 맞서는 방식이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등장할 때마다 환호했고 무명전설 본방송과는 다른 편안한 표정과 장난스러운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웃음을 주고 진지하게 노래하다가 예상치 못한 예능 장면을 만들어내는 톱7의 모습은 분명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끝까지 보고 난 뒤 마음 한쪽에 묘한 걱정이 남았다는 반응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디선가 이미 여러 번 본 듯한 구성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팀을 나누고 노래로 대결하고 판정단이 점수를 주고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방식은 트로트 오디션 스핀오프에서 너무나 익숙한 공식입니다. 출연자만 달라졌을 뿐 전체적인 틀은 기존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첫 방송의 가장 큰 차별점은 새로운 포맷이 아니라 무명전설 톱7이 출연한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방식은 초반에는 통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톱7의 얼굴만 봐도 반갑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청자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정 가수의 팬이 아닌 사람이 매주 방송을 찾아보게 만들려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 이상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음 회차가 궁금해지는 서사, 예상하지 못한 조합,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미션, 가수들의 인간적인 매력을 끌어내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방송이 익숙한 팀 대결과 점수 경쟁에 머문다면 시청자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를 놓쳐도 다음 주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겠지. 바로 이 지점에서 전설의 사내의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됩니다. 팬덤은 충성도가 높지만 전체 시청률을 끝없이 끌어올릴 만큼 무한하지 않습니다. 팬들이 매주 본방송을 지켜준다 해도 새로운 시청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시청률은 일정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기존 팬들마저 반복되는 구성에 피로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톱7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으로 방송을 시청하지만 매회 비슷한 팀 대결과 노래 점수만 반복된다면 강한 팬심만으로도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MBN의 움직임은 놀랄 만큼 빠릅니다. 무명전설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스핀오프를 시작했고 여기에 다시 무명전설 시즌2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여자 오디션을 거친 뒤 다시 남자 오디션으로 돌아오는 일반적인 순환 방식이 아니라 같은 해 하반기에 또다시 남자 트로트 오디션을 추진하는 흐름입니다. 첫 시즌이 5월에 끝났다고 본다면 불과 6개월에서 7개월 만에 또 다른 남자 오디션을 선보이는 셈입니다. 좋게 말하면 대단한 추진력입니다. 방송의 열기가 식기 전에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고 톱7의 인기를 스핀오프로 연결하며 트로트 팬덤을 계속해서 MBN 안에 붙잡아 두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성과에 취해 너무 빠르게 후속 시즌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아직 전설의 사내의 안정적인 흥행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진의 자신감만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명전설 본방송은 평균적으로 6%대 중후반에서 7%대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후반부에는 8%대, 결승에서는 9%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디션 본방송의 성공이 모든 후속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디션은 탈락과 생존, 순위 경쟁, 참가자들의 간절한 사연이라는 강력한 서사가 존재합니다. 매주 누가 살아남고 누가 떠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청자는 다음 회차를 기다립니다. 반면 스핀오프는 이미 톱7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탈락의 긴장감도 결승을 향한 절박함도 없습니다. 결국 스핀오프는 새로운 재미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설의 사내가 첫 방송에서 보여준 무승부 결말 역시 웃음을 줄 수는 있었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팀을 나누고 치열한 대결을 펼쳤지만 결과는 사이좋은 무승부였습니다. 예능적으로는 모두가 상처받지 않는 따뜻한 결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강조한 프로그램에서 매번 무난한 결과만 반복된다면 긴장감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반대로 승패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또다시 오디션과 비슷해져 출연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예능과 경연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트로트 예능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방송사가 오디션 출신 가수들을 모아 팀 대결, 노래방 대결, 세대 대결, 지역 대결, 팬심 대결을 반복해왔습니다. 출연진의 이름은 바뀌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히 인기 가수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채널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다른 콘텐츠로 이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설의 사내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기존 스핀오프와 다른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설의 사내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단순히 노래를 한 곡 더 부르고 점수를 한 번 더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톱7, 각자의 서사를 더욱 깊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견뎌온 성리의 진솔한 이야기, 해외 무대와 국내 활동을 오가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온 장한별의 매력, 각자의 색깔을 지닌 하루,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회의 인간적인 면모를 끌어내야 합니다. 이들이 무대 밖에서 어떻게 서로를 챙기고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지 보여줄 때 비로소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생깁니다. 여심판정단 역시 단순히 점수를 주고 리액션을 보여주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정민, 김다연, 요요미, 한봄 등 각기 다른 개성과 경험을 지닌 가수들이 참여한 만큼 톱7과의 특별한 협업 무대나 예상치 못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의 진솔한 대화, 무대 뒤 조언,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부르는 도전 같은 새로운 장치가 더해진다면 프로그램의 색깔은 훨씬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4.1%는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여준 숫자이면서 동시에 경고를 담은 숫자입니다. 첫 방송이라는 화제성, 톱7 팬덤, 화려한 게스트, 인기 MC까지 투입된 상황에서 기록한 결과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작진은 웃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2회에서 4.1%를 넘고 3회에서 다시 상승한다면 전설의 사내는 진정한 흥행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률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자신감은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MBN이 시즌2를 빠르게 준비하는 선택 역시 결국 전설의 사내의 향후 성적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핀오프가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하고 톱7의 화제성을 확장한다면 시즌2 추진은 과감하고 영리한 전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설의 사내가 반복되는 포맷 속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첫 시즌의 열기마저 빠르게 소진된다면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공의 기쁨에 취해 다음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설의 사내 첫 방송은 분명 즐거웠습니다. 톱7의 반가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고 장민호와 양세형의 진행,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활약, 출연자들의 유쾌한 대결은 팬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웃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익숙한 방식으로 과연 몇 회까지 시청자의 관심을 붙잡을 수 있을까? 첫 방송의 4.1%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일까? 아니면 가장 높은 숫자로 남게 될까? MBN의 자신감은 준비된 전략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첫 시즌 성공의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결과일까? 이제 진짜 승부는 시작됐습니다. 첫 방송의 숫자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회차에서 시청자에게 어떤 이유를 만들어주느냐입니다. 다음 주에도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 다른 트로트 예능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 톱7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4.1%라는 숫자는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진이 익숙한 공식을 과감하게 깨고 출연자들의 진짜 매력을 끌어낸다면 전설의 사내는 단순한 오디션 후속 예능을 넘어 MBN을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첫 방송 4.1%. 분명 박수를 받을 만한 출발입니다. 그러나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산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산 입구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반복되는 포맷이 가는 산, 수도권 시청률이라는 산, 팬덤박 시청자를 끌어와야 하는 산, 시즌 2를 너무 빨리 추진한다는 우려의 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이 자신감만 앞세워 속도를 낼 것인지 아니면 시청자의 냉정한 반응을 받아들이며 차별화된 길을 찾아갈 것인지 이제 모든 시선이 다음 방송을 향하고 있습니다.